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판결을 앞두고요. 민주당이 온갖의 그 괴담 가짜뉴스를요.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좌파 언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좌파 헌법학자들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그 국론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인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 된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괴담을요.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제 박찬대는 제가 확인했고요. 박찬대가 탄핵 기각 공포증에 잠을 못 잔다. 악몽에. 그래서 이제 마흔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8대0으로 이기면 굳이 마흔에간데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8대0이나 9대0이나 8대0이 확실하면 굳이 마흔에간데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따라서 이제 민주당도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이도 이제 오늘 최상목이 막 강력 비판하는 게 이재명이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도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론전을 몰아가려고 계속 8대0 만장일치 인용 이런 이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그게 이제 뭐 한글레 신문이나 경향, 그 다음에 MBC나 JTBC 이런 데 좌파 매체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면 근거가 없으니 의용학자들 실제 헌법학자 대회라는 게 생긴 게 3달도 안 됐습니다. 헌법학자 모임들 한 100여 명 되죠. 생긴 게 계엄 후에 생긴 거예요.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정교수만 한 7, 800명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교수들, 이자들은 이제 방송을 장악하면서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방송 나와서 계속 만장일치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세계일보에서 10명한테 물어봤다. 다수 견해가 이제 탄핵 인용된다. 세계일보에서 인용한 교수들도요. 유명한 게 좌파들만 모아놨다. 10명 중에 7명이 인용된다는데 그게 유명한 좌파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교수들은 계속 좌파 선동 나팔수로 혹세무민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선택이라 했죠. 고려대 김선택.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그냥 김선택이 놓으면 이놈이 원래 좌파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부쩍 진짜 오리지널 많이 안 알려진 좌파가요. 아주대학의 이헌환. 이름 되게 좀 특이한데 아주대학교 이헌환. 이자가 이제 헌법학자 대회를 실제 만든 가장 핵심 좌파입니다. 이헌환. 옛날에 헌법연구원장도 했거나 아마 이러면서 가장 의용학자예요. 아주대의 이헌환. 놈이 그냥 골수좌파다. 마흔의 과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또 유명한 좌파들이 좀 몇 명 있죠. 성균관대 이황희. 그 다음에 건국대 한상희. 그 다음에 지금 해장 공법학회 외대 전학선 이런 이제 제가 말한 이런 교수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원래 좌파니까 크게 신뢰할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좌파 국학아시아는 이런 이제 교수들을 몇 명에게 묻고 여론조사하면요 당연히 그게 나오죠. 진짜 우리 실력 있는 뭐 허영 교수나 그 다음에 고대 장영수 교수, 그 다음에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많이 활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번에 진짜 교수들, 뭐 이인호 교수나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잘 보고요. 거기에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절대 만장일치는 터무니없고요.
만장일치는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의 여론이 팽팽하게 반반이고 광장에서는 거의 압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거 한 10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원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 따라서 이제 그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뭐 6대2에서 8대0으로 만장일치. 그거는 이제 그때 사정, 그때 여론조사나 상황하고요.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요. 상당히 그 순탄하지 않다. 평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많이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 무리하게 만장일치로 놓으면 그거는 우리 국민의 절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그런 결정을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안 할 걸로 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8명의 재판관이 있잖아요. 진짜 좌파 4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우파 재판관들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제가 쭉 8명의 양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대조해 봤어요. 좌파들은 법리적으로 실력으로 재판관이 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정계선 하나 정도가 이제 좀 실력은 정계선 하나 정도가 이제 그 수석을 했고 서부 법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판사 직선제지만 그 정도 외에는 그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문제가 이제 그 문영배하고 전정미입니다. 제가 뭐 향판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문영배는 이제 그 부산 경남의 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주 어려운 사건이나 난이도 높은 이게 사건을 안 해요. 객관적으로 문영배가 법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매일 이게 쓸데없는 정치글이나 올리고 뭐 이상한 거 어제 제가 했지만 야동이나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문영배는 이게 그 향판이에요. 이상하게 그래. 그 다음에 전정미가 향판이야. 대전의 향판이에요. 남편도 향판이에요. 제가 향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고난이도의 어려운 사건을 안 하고 무엇보다 법원 전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좌파 쪽으로 향판들을 주로 골라가지고 지방에 많이 추천한 것 같아요. 2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선은요. 이미선은 이제 그냥 부장판사 하다 왔지 아무 경험이 없어요. 최연소로 왔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 부장판사 한 게 다예요. 아무 경험이 없어요. 이미선이 그렇잖아요. 실제 유일하게 이제 그 법원장 한 거는 정계선 하나 정도고 나머지는 둘이는 향판. 이미선은 워낙 어린 나이 최연소하면서 부장판사 경험이 답니다. 근데 경력만 보면요. 가장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법 쪽에서 가장 신망이 있고 화려하고 실력 인정받는 그거는 이제 그 주심 재판관 정형식입니다. 그 양력에 놓잖아요. 정형식 주심 재판관은요. 파산법인, 회생법인하죠. 회생법원. 거기 그 법원장도 그 실제 그 파산 회생법원에 이게 어렵거든요. 아주 법리적으로 회생법원의 법원장을 했잖아요. 정형식.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대전고등법원의 법원장 됐잖아요. 대전고등법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거쳐온 게 그 정형식 주심 재판관입니다. 경력은 제일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이 화려한 게 김형두입니다. 김형두도 이제 보면 법원행정처라는 게 제일 엘리트들이 가는 거기에 그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제 그 수석 대법관이 하는 거, 선임 대법관이. 그런데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면 이게 그 법원의 모든 행정을 실무 책임지고 본 가장 그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대법원장, 대법관 다 이게 그 거명이 됐던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아주 법리에 밝은 법조계에서도 중도 보수로 유명한 이분이 김형두거든요. 김형두. 이분도 이게 경력은 대단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복형도 보세요. 그래도 이제 그 다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
수원 고등법원의 부장, 최고 엘리트기를 물론 마지막 부장 세대로서 거론 이런 게 엘리트 법관입니다. 이민선하고는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방부장하고 고등부장은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김복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인데 이번에 된 조한창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창도 보면 경력이 대단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 고법부장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행정법원의 수석부장, 최고의 그 실력을 겸비한. 그러니까 우리 우파 쪽은요, 진짜 실력이 있고 법리에 밝고 신망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제대로 엘리트 법관을 추천한 것 같아요. 좌파들은 주로 문영배나 정계선처럼 아주 극자 쪽에 있는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된 운동권들 이쪽만 추천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바람직하게는 우리 우파 쪽에 추천이 바람직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좌파들이 워낙에 운동권, 극자 실력도 없고 이게 뭐 법원의 소수파, 우리법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추천하는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아직도 이게 그 4대4, 아무래도 이게 그 5대3보다 4대4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재판관 네 분이요. 보통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진짜 초엘리트들이고 법리에 밝은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 판단을 못할까? 과연 이게 이번에 이 사건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말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중대한 헌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실제로 보면 국회를 폐쇄한 거 봉쇄도 없고, 선관위도 검증한 것 뿐이고, 정치인 체포도 괴담이고, 그 다음에 포고령 이론은 어느 역대 계엄에 있는 구색 갖추는데 그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비상명령을 몇 개나 내리냐고요. 이걸만 가지고 과연 대통령을 끌어내릴 파면할 만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관인들이 판사가 끌어내릴 만큼 이런 게 중대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아직도 4대4 믿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 8대0 괴담은 저 의용 좌파학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MBC, JTBC, 한겨레 경향 이런 이제 좌파 언론들,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자들이요.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여론전을 선전선동 펴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탄핵 인용 유도하려고. 왜?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결론은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듯이 오히려 자기들이 워낙 불안하고 겁먹으니까 계속 탄핵 인용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법리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분의 재판관 믿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뭐 반드시 저는 기각된다. 이렇게 보고요. 왜?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이기는 재판관이 헌재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너무 좌파들의 괴담, 혹세무민, 선전선동에 일희일비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 8명의 재판관 양력을 보라고요. 그 4분의 재판관이 보통 경력의 재판관이 아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학자도 700~800명 중에 매일 노석에 떠드는 거는 제가 말한 그 몇 놈 안 됩니다. 최근에 급조한 단체예요. 몇 명 안 된다. 이걸 제가 팩트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왜 이재명과 왜 박찬대가 그렇게 만억 인명의 목을 매냐. 그렇게 확실하게 8대0이라면 굳이 자기들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지. 굳이 막 8대0 된다고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목을 맬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괴담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